원해 만세 운동의 자료를 발굴하는데 결정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는 그렇게 고맙지만 또 그걸 넘어서서 이 독립운동, 특히 임시정부 3.1운동과 임시정부 역사에 저희 연구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게 된 게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작년 99주년에도 와주셨고 올해는 특히 2월 27일 내일 모레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봉사관이 굉장히 바쁘신데 그걸 불구하고 저희 마을에서 이런 주민들이 직접 움직임을 갖는 거를 귀중하게 그래도 보시고 강연을 해주러 오셨는데 그 제목이 저기 밖에는 공지가 되기는 3.1운동 100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준비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3.1운동 백성이 국민이 되다라고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내동서의 큰 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건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 1시간 정도 청해 듣고 그 이어서 뭐 한 20-30분 정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시준 선생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말씀을 들으셔서 저도 듣고 이랬는데 참 이 원해 여지도 교원분들 또 여기 같은 주민들께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자료도 찾고 또 이분들이 15분이 정말 독립유공자로 이제 성원을 받게 되고 참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죠. 또 더군다나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1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또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재현하신다고 하니까 참 여기 꼭 후손분들은 아니래도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참 큰 애국심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와서 강의를 했는데 올해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절하라고 선뜻 응했습니다. 응했던 것은 원해 여주도 회원분들이 활약하시는 것이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감명스럽더라고요. 이게 원해 여주도 회원분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서요. 또 누가 뭐 구청이나 요리시에서 국가에서 돈 줘서 하는 일도 아니고 스스로들 모이셔가지고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돈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엄청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귀하신 활동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아무런 기여도 못하지만 와서 아는 거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가요날 주제를 정해라고 할 때도 이제 백성이 국민이 되다 그런 주제를 정했는데 그 주제를 정한 것도 바로 원해 여지도 또 여기 주민들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이거야말로 정말 백성이 스스로 국민이 되는 거였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반만년 역사가 넘잖아요. 근데 단군이 고조선을 세우서부터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그때는 국가의 주인이 군주였지 않습니까? 군주였죠.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는 국민들이 없죠. 국민들이 없고 백성이죠. 국가의 주인은 군주고 그냥 나머지는 백성이죠. 백성들은 잘 아시지만 권리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의무만 가지고 있죠. 뭐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 또 뭐 군대를 나가야 되는 의무, 부역해야 될 의무.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은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도 가지고 있죠. 이게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1910년까지 반만년 대부분이 군주가 주권을 가진 역사에서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이런 시대에 또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100주년을 맞는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온 매스컴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아주 난리들이죠. 엄청나게 화려한 행사를 치르고 무슨 뭐 다양한 찬사를 늘어놓고 아주 엄청나게 화려하게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걸 행사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본질은 잘 기념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그냥 뭐 찬사만 들어놓고 그냥 뭐 노래나 부르고 뭐 연극이나 하고 뭐 전시회나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오늘 100주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그 100주년을 맞는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 살게 된 이것이 바로 3.1운동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지금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 계기가 바로 3.1운동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백성으로 살지 않고 국가의 주인으로 또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이것이 3.1운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3.1운동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좀 알게 만들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어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 군주에서 국민으로 바뀌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잖아요. 역사가 180도로 바뀌는 것이죠. 잘 아시지만 우리보다 먼저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서양에서도 군주가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을 국민들이 뺏어오기 위해서 군주하고 엄청나게 싸웠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수많은 그런 혁명들이 있고 그랬죠. 근데 군주가 백성들이 주권을 빼앗는다고 해서 주권을 군주가 내줍니까? 군주는 안 내주려고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치열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피해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서양 같은 데서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국민이 주인으로 타게 되는 그 역사가 한 적어도 몇백 년이 걸렸습니다. 한 300년, 400년이 걸렸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1910년까지는 군주가 주인이었는데 1919년부터 국민이 주인은 10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역사가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서양에서 300년 이상 걸려서 해낸 일을 한국에서는 10년도 안 돼서 해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특출나서 그랬겠느냐? 거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테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 밝혀보려고 한 일이 없습니다. 학자들도 그걸 밝혀보려고 한 일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싶어서 주제를 백성이 국민이 되다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잘 아시지만 3.1 만세 시위운동 때에 전국 각지에서 머리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죠. 일본 경찰이, 일본 군인이 총을 쏘고 또 칼을 가지고 그 시위운동을 탄압하는데 시위운동에 나섰다가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분들이 33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33인에 대해서 후대들이 이제 그분들이 선언만 하고 일제교전에 체포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투쟁 의지가 없다 그래서 비난할 경우도 있죠. 근데 그 33일에 서명을 하면 그걸 발표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일제교전에 체포될 수밖에 없잖아요. 체포되면 엄청난 고문을 받아야 되고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33일에 서명자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3.1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번외에서 시위운동 할 때도 가서 일본 군인이 총을 쏴가지고 2분이 돌아가시잖아요. 시위운동 할 때 바로 군인들이 일본 군인이 총을 쏘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왜 백성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했겠느냐? 더군다나
더군다나 그 만세 시민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 국가로부터 뭘 혜택을 받아본 일도 없는 사람이죠. 그때까지 국가로부터 뭐 녹을 받아본 일도 없고. 지금 여기 지금 15분 정도 다 보면 거의 다 여기서 농사 짓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국가에 무슨 공무원 뭐 관리를 했다든지.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질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농사 짓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그분들은 왜 됐을까? 이것은 이제 역사책을 보시면 그 만세 시위운동에 왜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역사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 울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910년에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나라를 빼앗긴 울분에 북받쳐가지고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만세 시위운동을 했다. 물론 그런 민족 나라를 빼앗긴 그런 울분이 없지 않을 테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무슨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뭐 왕이 바뀌고 사실은 큰 관계였잖아요. 크게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반 상권에 있는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울분이 차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만세를 죽을지도 모르는데 만세를 불렀다. 물론 납득이 잘 안 되죠. 또 하나 이제 역사책에서 얘기를 듣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고서 그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본한테 땅을 빼앗겼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해놓고서 일반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땅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거기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렇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 책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일제가 그 토지조사 사업을 벌일 때 정확히는 1912년서부터 한 18년까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땅 중에서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당시는 토지가 대체로 국유 토지가 많습니다. 또 여기에는 관유지들이 많습니다. 또 국유 토지는 백성들이 아니고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거니까 그럼 뭐 당연히 일본 땅으로 편입시키고 그렇죠. 또 무슨 공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사유지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일본이 뺏어간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주로 저 전라도 지역의 이런 평야지대 이런 데는 일본인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그럴까 새끼줄을 쳐놓고서 이거 우리 땅이다. 그러면 그 사람 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우리를 식민 통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식민 통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다가 한국에다가 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하여금 한국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민지라고 하는 때 식자를 나무 심다 할 때 심을 식자 쓰잖아요. 백성민자. 일본 백성들을 한국에 갖다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통치하게 한다. 그래서 일본은 대한제국을 차지하고 나서 많은 일본인들을 한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럼 그 이주시키면 그 사람들한테 토지를 줘야 되죠. 그래서 그때 이주했던 일본인들이 이제 넓은 그런 평야지대 같은 데 가서 자기가 새끼줄을 쳐놓고서 이건 내 땅이다.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그 땅 사유지일 경우에 그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정확히 조사해보면 그 숫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빼앗겼던 그러한 그 울분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그것도 좀 그렇죠. 또 이제 역사책에서 얘기 드는 것이 고종 황제가 죽었다. 근데 더군다나 고종 황제가 일본이 도약을 이기면서 죽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죽은 데 대한 그런 그 서름, 이것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만세를 불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군주 시대고 또 그 외
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황제의 군주의 신하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일반 농사 짓는 백성들이 뭐 황제가 죽었건 사실은 크게 관계가 사실은 저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생각이 그 주욕 신사라고 그래서 그 주인이 욕을 당하면 신하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유학자들은 황제가 자기가 섬기고 있던 군주가 더군다나 일제가 독약을 타서 죽였다고 되니까 자기가 섬기는 군주가 죽었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독약을 타서 그렇게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나 만세 시민들에게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는 갖지 못하죠. 그래서 그 고종 황제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만세 시민들에게 참여했다. 그건 역시 충분하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태극기를 들고서 죽을지도 모르는 만세 시민들에게 참여했겠느냐. 바로 저는 그것이 지금 번외 여수도 회원분들하고 또 여기 그 주민들께서 이 3.1운동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다시 재현하고 이런 행사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스스로들 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분들이 그 당시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했던 그분들 생각도 그분들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한 게 아니었다. 스스로 참여한 것이다. 근데 그분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되면 자칫하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왜 목숨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위험한 시위운동에 참여해야 되느냐. 이제 그 시위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분들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시위운동에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한 여기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이게 내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분들은 시위운동에 참여하고 그런 목숨을 내놓고 이런 위험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내 나라를 위해서 바로 그런 속에서 이 백성들이 즉 국민이 되는 거죠. 나라는 바로 내 거다. 우리의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서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1919년 3월 1일 날 창립 독립선언이 발표가 되고 전국 각지로 물론 3월달, 4월달, 5월달 또 늦게는 그해 12월 말까지 전국 각지에서 그런 시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운동에 참여하면서 백성들 생각이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들 스스로의 생각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을 내놓고 내가 시위에 운동에 참여하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백성이 의무만 가지고 있던 백성 이제 주인이 되는 국민으로 바뀌어가지 않았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먼해 여주도 또 마을 주민들 활동하시는 걸 보고서 이게 그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을 지금은 그렇게 자료가 없잖아요. 그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그 농민이나 이분들이 바로 내가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자료가 없죠. 근데 이제 역사에서 얘기하자고 하면 그럼 백성이 어떻게 주인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첫 장에 있는 것이 그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역사가 말씀드렸듯이 3일 만세 시운동으로 해가지고 백성의 나라에서 백성들이 국민이 되는 역사로 바뀌었는데, 그럼 국민이 어떻게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가 바로 백성이 국민이 되는 그런 당위성, 이것을 발표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박스에 해놓은 게 보면, 이게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융희 황제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지요. 그래서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그때 삼보는 국민, 세 가지 보물인데, 이게 국민, 주권, 영토, 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3요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이것은 국가를 포기한 8월 29일은 이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이런, 즉 오인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래서 오인 동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 일반 독립운동하는 또 일반 백성분들이고, 우리들이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러니까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융희 황제는 자기의 국가를 포기했습니다. 그 포기한 것을 지금 우리들이 주권을 그대로 계승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니 기간의 순간도 정식이 무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순간도 끊어져 본 적이 없었다.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주권을 포기해서, 국가를 포기해서 바로 우리들이 계승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은 한순간도 끊어져 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인동지는 완전한 상속자야. 그래서 우리들이 완전한 상속자다. 뭘 상속했느냐면 국가를 바로 상속한 것이죠. 상속자니 피제권 소멸의 시가 즉 민권 발생의 시요. 그래서 저 제권은 황제권이죠. 그러니까 황제권이 소멸한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민권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국가의 주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황제가 자기 주인 노릇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을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민권, 즉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민권이 바로 발생했다. 그래서 구한 최종의 일일은 즉 신한 최초의 일일이다. 그래서 구한은 대한제국입니다. 신한은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대한제국이 망하는 그날 바로 우리는 새로운 한국이 됐다. 그래서 구한은 군주가 주권인 그런 나라, 신한은 국민이 주권이 그런 나라다.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텐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제국이 망했다고 그랬는데, 그 대한제국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대한제국의 주인은 황제잖아요. 그래서 융희 황제가 자기 주인 노릇 못하겠다라고 해서 주인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제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겠다고 포기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계승했다. 그래서 군주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국민들의 주권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반만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군주 주권의 역사가 국민 주권의 역사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유일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누가 언제? 이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 7월 달에 그 상해에서 활동하던,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던 박은식, 신채호, 신규식, 조소왕, 이런 14분이 발표한 겁니다.
이 선언을 발표했던 것은 그래. 이 선언을 발표했던 것은 이제 1917년이면 나라 뺏겨서 이제 각지에서 독립운동할 때인데 이제 상해로 많은 분들이 모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민족은 대다수는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는 조선 총독부가 통치하고 있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이제 만주, 연해주, 미국 이런 데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민족을 하나 다 대동단결시켜서 하나로 딱 한 대 뭉쳐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들이 국내에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나로 대동단결시키느냐, 그 대동단결시키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은 핵심이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데 그걸 억지로 다 한데 다 마서 대동단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시한 것은 어디든지 우리 민족의 대표기구를 하나 세워놓자. 무슨 만주에 세우든지 연해주에 세우든지 민족의 대표기구를 하나 세워놓고 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그 대표기구에 다 복종을 하자. 대표기구 명령에 다 복종을 하자. 그리고 우리는 만주에 있는 사람도 그 대표기구에 세금을 내고 국내에 있는 사람도 거기다 세금 내고 미국에 있는 사람도 세금 내고 그러자. 그러면 우리가 몸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 민족은 민족의 대표기구라고 하는 대로 하나로 집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민족의 대표기구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일제와 독립운동을 한다. 근데 그 민족의 대표기구는 누가 운영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의 대표기구는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무슨 수반이 되고 누가 지도자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민족의 대표기구는 누가 운영하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권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군주가 주인이었다가 국민이 주인으로 바뀌는 이런 논리를 제시한 그런 아주 핵심적인 문건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앞에 나라는 대한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아시지만 제일 처음에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는 나라 이름을 고조선 그랬습니다. 근데 나라라고 되는 게 세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가 망하면 고조선이 망하면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면서 부여 그랬죠? 또 부여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구려, 백제, 신라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 그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는 다시 나라를 세워가지고 고려 그랬습니다. 근데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조선 그랬죠. 또 조선이 1897년에 오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서부터 반만년 역사를 이루어오는데 그동안에 수많은 국가를 세웠고 세운 국가가 망하면 다시 나라를 세우고 이러면서 반만년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그래도 세운 나라죠. 근데 대한제국,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은 그 차이가 대한제국은 제자만 민자로 바꾼 것입니다. 제자는 군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민자는 국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왜 우리가 1919년 대한민국을 세울 때 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했느냐? 그 대한민국으로 한 것은 제자만 민자로 바꿨다. 그럼 왜 제자를 민자로 바꿨느냐? 지금 얘기는 이제 황제가 포기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계승했다. 국민들이 이어받았다. 바로 대동단계에서는 지금 읽어드린 데서 바로 대한제국의 제자만 민자로 바꾼 것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나라 이름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사실 나라 이름을 정확히 대라. 그러면 나라 국호는 정확히 나라 이름은 대한입니다. 대한이 정확한 국호죠.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애국가 후렴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미리 보존하세요 그러잖아요. 국호는 대한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죠. 대한제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대한의 주인은 황제다. 그래서 대한제국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나라 이름은 똑같이 대한입니다. 근데 황제가 주인이었다가 국민이 주인인 이런 나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국민이 된 것은 바로 1919년 3.1 운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뭐 유관순이 뭐 가서 어떻게 만세 불렀다고 그걸 기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국민으로 살게 된 것이 바로 100년 전에 3.1 운동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으로 살게 된 것을 사실은 축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3.1 운동을 맞이하고 3.1 운동을 기념하는 핵심이 그거야 되지 않나. 어떻게 우리 몇 학년이? 5학년. 자네는 백성으로 살고 싶어? 국민으로 살고 싶어? 국민으로 살고 싶어? 야, 5학년? 5학년 되는 거야. 지금 5학년 되는 학생이 자기는 백성으로 안 살고 싶고 국민으로 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국민이 주인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 살고 있는 게 바로 1919년에 3.1 운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좀 이런 뜻을 우리가 스스로가 알고 또 국민이 되어야 되는 게 어떤 것인가. 국민이 되는 게 3.1 운동 때처럼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게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시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 희생이 백성을 국민으로 만든 것입니다. 백성이 국민 되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대가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된 것이 3.1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죠. 잘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도에 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됐다. 그래서 2008년이 이제 48년부터 따지면 60년 된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라고 하는 걸 발족을 해서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저 그런 걸 많이 선전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지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국민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가 보면
이게 한번 들수 있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걸릴 때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사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잖아요. 그 독립선언서 다 아실 테지만 독립선언서가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그 독립선언서를 다 낭독하는 그걸 쭉 하더라고요. 근데 독립선언서 보시면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독립선언서가 사실은 뭐 명문장이라고 어쩌고 그랬지만 요즘 우리 다 아실 텐데 지금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독립선언서가 명문장이라고 그래서 그걸 웬만하면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외우고 그랬었죠. 근데 독립선언서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그 명문장이 아닙니다. 어렵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3.1 독립선언서가 길지만 3.1 독립선언서의 핵심은 첫 문장에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이 여기 없지만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3.1 독립선언의 핵심은 첫 문장입니다. 나중에 그 뒤에 문장은 우리가 왜 독립국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자주민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당위성 또 변명 그런 것이 중심이죠. 핵심은 첫 문장에 있습니다. 그 첫 문장은 우리가 1919년이면 이미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우리는 나라 없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때 아니에요. 근데 첫 문장의 핵심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부정한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게 3.1 독립선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그럼 독립국이라고 선언했으면 독립국을 세워야지요. 만약에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놓고 독립국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만일에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독립국을 세우지 않았으면 3.1 독립선언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휘 조각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3.1 독립선언을 발표한 3월 1일을 우리가 3.1절이라고 국정일을 제정해서 그걸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걸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독립국을 선언하고 실제로 독립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일 날 독립국을 선언하고 독립국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그 독립국을 세운 그런 기록입니다. 독립국을 국내에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 세웠습니다. 이제 혹여 중국 상해에서 세웠다고 해서 아르기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게 해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를 테지만 중국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 상해에서도 프랑스 조리에서 세웠습니다. 상해 다 가보셨겠지만 상해가 좀 엄청난 게 크잖아요. 그 당시에는 상해가 네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당시 작아서. 그래서 이제 상해에 가시면 우리 인사동처럼 있는 예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중국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그 위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프랑스 조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조개 위에 북쪽으로는 영국, 미국 두 나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개입니다. 그래서 영미 조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공공조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북쪽으로는 일본인들 거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해 가시면 윤봉길 이사가 폭탄 던졌다고 하는 홍보공원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일본인 거주 지역입니다. 상해가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 거주 지역에 가면 상해에는 일본 총영사관이 있고 일본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해에 일본인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영사관도 있고 군대도 가 있었습니다.
총무소만의 경찰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상해 와서 중국인들 거주 중에 있다. 그럼 일본 경찰이 가서 중국 경찰들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영국, 미국 쪽에 거기는 프랑스 쪽에 일본 경찰이 독립운동가들 체포한다고 체포영장 가져 들어가면 다 체포해가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유일하게 그걸 막아준 것이 프랑스 쪽입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세웠다고 해서 중국이 도와주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바로 프랑스 쪽이요. 프랑스가 도와준 것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만주 지역에 뭐 몇십만 가서 살고 있고 거기서 독립군들 결성해서 일본을 하고 싸우고 또 연해주에도 뭐 20만 우리 동포들이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만주 연해주가 가서 뭐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주는 중국 땅입니다. 거긴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 중국인 관리들이 통치하죠. 연해주는 소련 땅입니다. 소련 사람들이 살고 있고 소련인 관리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리들이 소련 관리들이 한국인들을 볼 때 한국인들 어떻게 보느냐. 물론 마음이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라 뺏기고 온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여기는 수도 있죠. 하지만 거의 안 그렇습니다. 그 중국인 관리, 소련 관리들이 보는 한국인들은 일본 학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나라 뺏기고 온 불쌍한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학자이라고 의심을 하죠.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 가서 한국 사람들 사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서 정착하고 사는 동안 엄청나게 시련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사례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그 소련의 스탈린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소련의 스탈린이 1937년이죠. 연해주에 살고 있던 한 20만 정도 한국인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기차로 태워서 강제 이주시켰잖아요. 뭐 강제 이주시킨 것은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서 아는데 그래서 그 스탈린이 아주 무지막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지만 거꾸로 만일에 제가 스탈린이었어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1910년에는 한반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31년에는 이제 만주를 차지했죠. 그럼 일본이 더 올라오면 이제 바로 연해주로 올라올 텐데 연해주에 일본 앞잡이 같은 20만 명이 있다. 그럼 일본이 연해주로 들어올 때 20만 명이 후방에서 동조해서 일어나면 연해주를 지킬 수 있는 제가 없죠. 스탈린으로 보면 연해주에 와 있는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불안한 요소입니다. 이걸 사전에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강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나라 뺏기고 뭐 만주, 연해주, 뭐 미국 가서 독립운동 했다고 할 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우리 혼자 아무런 지약도 없는데 우리끼리 가서 한 줄 알고 있지만 거기는 다 남의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한국인들을 도와준 나라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을 도와준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쪽에 가서 한 것이죠. 그래서 3월 1일 날 독립국을 선언하고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데 독립국을 세울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프랑스가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적이고 이래서 프랑스 쪽으로 모여서 거기서 독립국을 세우는 것이죠. 지금 이 자료가 그겁니다. 이제 거기 보면 제1회집 그래서 회기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원년 4월 10일 하오 10시에 개하야 4월 11일 상호 10시에 폐회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원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호를 서기 연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1929년 이건 다 서기 연호지요. 서양에서 그 서양 사람들이 예수가 태어난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쓰는 서기 언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되고 나서 나라 이름인 대한민국을 그대로 연호로 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입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0일 날 밤 10시에 개해서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장소, 의장, 장소입니다. 그래서 중화민국 상해 법계는 중국에서는 프랑스를 법법자로 씁니다. 그래서 프랑스족이 이제 김신부로, 프랑스족이 그 김신부로라고 하는 데서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원은 그 당시에 모였던 의원들 29명의 명단입니다. 요것은 3월 1일 날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독립국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때가 상해 프랑스족이죠. 그러니까 국내, 반주, 연해주 이런 각지에서 독립국을 세워야 되겠다고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상해 프랑스족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3월 말쯤되면 그분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되죠. 그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29명이 대표가 돼가지고 4월 10일 날 저녁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이죠. 이제 사라고 하는데 보면 본원 명칭의 결정 그랬잖아요. 그래서 29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이죠. 그래서 제일 모여서 이 사람들이 우리 29명이 지금 한 방에 모였는데 우리가 모인 요 모임의 성격을 뭐라고 해야 될 거냐. 그걸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 칭하기로. 그래서 29명이 모여서 먼저 만든 것은 임시의정원입니다.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를 하면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먼저 모여가지고 먼저 만든 것은 국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국회. 그리고 이제 그 뒤가 의장, 부의장 이제 그런 거 뽑는 것인데, 그래서 29명이 모여서 그 중에 의장, 부의장 이런 분들을 뽑죠. 그래서 이제 의장은 이동영이라고 하는 분이 뽑혀서 이제 의장이 사회를 봐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신 게 5번이 의장, 부의장 선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천을 내보면 의장은 이동영 선생님이 뽑히고 부의장은 손정도라고 하는 분이 뽑혔습니다. 이 손정도는 그 목사들인데 이 손정도는 이제 그 김일성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나서 김일성 삼형제를 안주 길림에서 키운 분입니다. 이 손정도 목사가. 서기는 이광수, 백남칠. 그 이광수는 잘 아시는 그 춘원 이광수, 소설가 이광수입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그 당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이제 30대 젊은 사람으로 그 실무일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여운영, 장도수 이런 젊은 분들이 그런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장이 뽑혀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해가지고 3.1 독립선언서에서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그 독립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8번에 보면 순서가 먼저 국호를 결정을 하고 두 번째로 관제를 결정을 하고 국무원에 대한 인선, 선출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뭐 옆줄을 쳐는 데 보면 이분들이 임시의정원 회의, 저희 국회를 열어서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그럼 독립국의 이름, 국호는 뭐라고 그래야 될 거냐. 제일 먼저 결정한 것은 국호입니다. 그래서 옆줄처럼 돼 보면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칭하자는. 그래서 먼저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먼저 했던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립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관제입니다. 이제 관제는 아시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국가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유지 운영하려면 정부가 있어야겠죠. 근데 정부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수반의 명칭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 뭐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되냐, 주석이라고 그래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정부 수반의 명칭은 뭐로 해야 될 거냐. 또 정부를 구성하는데 정부의 부서는 뭘 줄 거냐. 뭐 예법을 줄 거냐, 내법을 줄 거냐. 그런 거죠. 그게 관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관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제가 결정된 것이 행정수반의 명칭은 국무총리다. 그리고 내무부, 예무부, 국무부에서 6개 행정부서를 준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국무총리는 누굴 선출할 거냐. 그래서 29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내무총장을 선출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무총리에는 이승만 박사가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무총장에는 안창호 선생이 선출이 됐습니다. 뭐 법무총장에는 이시영 선생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반서부터 각 부서의 행정부서 책임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해서 임시로 정부를 수립한 것이죠. 근데 또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는 것이, 다음 장에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에 헌법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헌법 이름을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랬습니다. 이게 헌법입니다. 헌법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면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래서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것이죠.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군주가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전제군주제 그러잖아요. 국민이 주권을 갖는 정치 형태를 민주공화제 그렇죠. 지금 우리는 국민이 주권을 갖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민주공화제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 역사에서 전제군주제 역사가 언제 민주공화제를 바뀌었냐? 지금 보시는 바로 요 문건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민주공화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것이 1919년 4월 10일 날 밤에서부터 4월 11일까지 밤새워 가면서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를 해가지고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헌장,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이래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죠. 4월 10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우리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너무 기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지 않고 그냥 약칭해서 임시정부 그럽니다. 임시정부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대한민국은 날아가 버리고 그게 그냥 임시정부만 아니죠. 근데 1919년에 아시지만 국가가 없는 정부는 없습니다. 국가가 있어야 그 국가를 운영할 정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우리가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다. 그래서 임시정부 지금도 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가에서 쓰는 용어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임시정부지만 합니다. 근데 1919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로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백성이 국민이 됐는데 그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게 된 것은 1919년부터 특히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